일어나죠. 이제 민주당 계속, 개혁 행보들을, 민생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와 단통법 폐지 추진을 일단,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든 그 노동시간을 늘려보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에 서겠다. 본격적으로 이걸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겠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운영 중인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혁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가 나서가지고 지금 주 52시간은 유연화하겠다 이 얘기하고 있고 예전에 윤석열도 뭐 60시간 어쩌고저쩌고 그다고 후보 시절에는 뭐 120시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의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예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아예 하루 더 쉬겠다. 그렇게 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주 4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 생각의 가치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사실상 그 노동력이 생산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도 그냥 오랫동안 근로자를 붙잡아 놓고 일을 많이 시키는 만큼 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발 공장에서 가발 수출하고 진짜 목숨 갈아 넣어가면서 야근하고 위험한 작업, 3D 작업 해가면서 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던 시대하고 지금 2020년대 이 시대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미 어려운 작업 현장의 자동화 내지는 로봇화가 막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로봇 공정, 그러니까 로봇을 이용한 생산 공정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2, 3년 안에 일반 육체 노동자들 관리직으로 다 돌리고 로봇으로 24시간 교대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는요, 옛날처럼 일하고 몸빵하는 노동의 가치는 아무래도 점점 더 배제가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는 윤석열이 생각하는 모든 노동은 그런데 함축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맨날 뭐 윤석열이 예전에 그랬잖아. 무슨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쩌고. 지금 연 노동 시간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122시간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동 시간을 줄인다 그래갖고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발 코 뜰 때 얘기인 거고 지금은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단기간 안에 수입 노동력의 효율성을 높이느냐에 주목을 하고 있지. 내가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 쓰기 좋아졌다 그래서 야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100명 쓰던 거 맘 편하게 200명씩 써야겠다. 그럴 사람 없어요. 오히려 더 줄이고 싶어 하지. 인력들 자체를.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인력의 수요는 줄어들고 인력의 단가는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안 따라 올라가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적은 가격으로 조금 더 적은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일자리를 많은 사람이 나누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줄인 노동시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임금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일하러 나가라고 시킨다고. 그럼 삼성전자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 공장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 노동 유연성 시켜줬으니까 삼성전자에서 나 지금 일하던 직원 추가 수당 안 줘도 되니까 50시간 시키던 사람 100시간 시켜가면서 공장 돌리겠어요?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일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쪽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늘리는 게 생산업자한테 환영받을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늘 인력 부족이 일어나는 데는 어디예요? 이 몸빵하는 데라고. 건설 현장이나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데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뭐 농기계라든지 뭐 공정 자동화라든지 뭐 공장 자동화식의 농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 없고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무조건 수입해가지고 수입 인력을 쓰면 된다는 논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직들은 뭐 500을 받으면 수입 인력을 200만 주면 되니까 수입해갖고 그런 노동층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좋은 일자리는 사람도 수요도 모자라고 가격은 오르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건데 실제 싸고 넓은 일자리 그걸 활용해갖고 이용할 수 있는 게는 오히려 외국인을 집어넣고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미친 노동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개입해갖고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안을 가지게 되면 노동계, 경제계,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산업계 안에서 분명히 이걸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예비의 논의를 통해서 진짜 사용자들이 무엇을 선택할 건가를 그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무리한 노동이나 무리한 특근, 수당 없는 연장 근무 같은데 내몰릴 수 있는 위험성들을 줄여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 안에서 이 논의가 앞으로 포퓰리즘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인비 현상들을 불러오겠습니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정, 말하자면 앞으로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재명이 이렇게 한 대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의 선거전의 핵심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권익위 관련해가지고 추가 폭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파장을 일으키니까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한겨레 단독 먼저 보겠습니다. 네, 권익위에서 김건희 사건을 종결하자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사건을 송부 이첩할 수 있는데도 권익위가 무리하게 사건을 종결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퇴한 최종목 권익위원에게 알선수재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지 물었는데 전원위원회에서는 알선수재나 공직자윤리법을 전혀 다루지 않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 알선 수재죄가 뭐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나 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죄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공무원 신분 아닌데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알선하고 이권에 개입해서 요 제목이 적용된 적이 있죠. 근데 이거를 알선 수재를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권익위에서는. 아니, 알선 수재를 그동안 한 번도 정역을 안 했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딴 사람은 더 싼 거를 받았어도 알선 수재를 적용해갖고 그 잣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했던 권익위가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알선이라니 뇌물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런 개소리를 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정무위에서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했고 왜 이게 다르게 나왔느냐? 정무위가 열려야죠. 근데 국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예상했던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까지만 시간을 준다고 했고요. 내일까지 끝까지 뭔가 자진해서 등원을 안 하면 월요일쯤에는 투표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네. 너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난 걱정스러운 게 내일부터 입법청문회 한단 말이에요, 최상병. 그것 때문에라도 내일 극적으로 아침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요. 제발 관심 좀 꺼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권익위도 이번에 권익위에서 완전히 권익위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권익위 이 상임에도 정무위 상임에도 꼭 민주당이 갖고 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